변을 비우지 않았는데 그냥 배가 고프다고 음식을 쑤셔 넣듯이 넣는 것, 이거는 저도 이거 합니다. 그래서 변이 안 나가면 우리 보통 먹으면서 장을 막 움직이게 하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작년에 아마 자료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아유르베다에서는 이거를 생수를 한 2잔 정도를 막 벌컥벌컥 마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시면 안 되고요. 근데 서양에서는 먹으라 그래요. 사과를 먹거나 또는 과일을,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장이 멈춰 있다가 멈추진 않겠죠. 약하게 움직이다가 막 강하게 움직이면서 대변이 밀려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의학의 지식과 요가에서 얘기하는 지식과 또 불교에서 말씀해 주시는 지식과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지식은 다 좀 다르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모아서 내 건강법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해보시면은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장이 비워진 다음에 그 다음 음식을 드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럼 등을 쭉 펴시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실질적으로 한번 나는 명상 상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음식과 호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을 가슴 위에 얹으시고요. 배를 보여드릴게요. 왼손을 배 위에 얹습니다. 자, 턱을 당기시고요.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는 걸 왼손으로 점검하시고 오른손은 가슴이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숨을 내쉽니다. 다시 마십니다. 턱을 당기시고요. 기억하시죠? 지난 학기 들으신 분들은 잘난다라 반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번 학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턱을 당기는 게 잘난다라 반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 책에 또 나갈 거니까 나 모르는데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시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움직일 때 잘 모르겠다 이러면 컴퓨터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이러니까 또 원격 강의가 좋네요. 컴퓨터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거울을 갖다 놓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어깨가 움직이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깨가 움직인다는 것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아직 요가나 명상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다시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근데 아마 우리 클래스에는 아마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런 분들 못 뵀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한테도 거짓말은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가 어디서 했는데요. 명상 이만큼 했어요. 근데 조금 어깨가 움직이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클래스니까요. 그때는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요. 생각하시기에는 아직 명상의 첫 단계로 시도하면 되겠구나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는 제안보다는 도와드린다라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이게 고전적인 방법이니까요. 오른손을 가슴에 왼손을 배 위에 얹어서 앞에 거울을 놓고 어깨가 움직이면 숨이 안 들어간 거고 명상을 처음부터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톤의 아주 따뜻하고 겸허한 방법으로 같이 나누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이 명치 쪽에 좀 들어갔다 이러면 수행이 진척됨에 따라서 오히려 저는 더 감정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시는데요. 명치 쪽에서 숨이 들어가지 않을 때 조금 감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가 수업을 하신다거나 또는 명상 수업을 하신다거나 지금처럼 점검을 해드렸는데 저는 명치 있는 데서 숨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때 해부학 지식과 생리학 지식과 아유르베다와 한의학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강법의 그 지식이 필요해요. 이때는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면 명치가 있다면 여기는 아마 차크라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실 텐데 태양신경총과 연결이 되겠죠. 그럼 그쪽이 다치게 되면 감정적으로 돼요. 그러면 우선은 매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매력적인 말과 행동은 감정과 욕망과
감각을 넘어섰을 때 매력적으로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불이 났어요. 근데 감정적이에요. 그럼 불이 났어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불이 났어요. 근데 고요하게 100m 달리기로 막 뛰어가요. 그래서 불을 조용히 꺼요. 매력적이죠. 아닌가요? 지금 아마 한국이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선두주자에 서고 있다. 근데 이게 국뽕이라면서요. 그 국가에 대한 어깨뽕이 된대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이건 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다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고 지도자시고 또 많은 경력이 있으셔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타 국가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다른 국가에서 이제 어떤 나라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죠. 폐쇄한다거나 이기적이거나 당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여요. 근데 지금 저희 아슈람에서 저도 공부하다 올라왔거든요. 선생님들이랑 공부하다 올라왔는데 아슈람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제가 이걸 들으면서 막 울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라디오에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능이 낮은 몇이라고 그랬죠? 지능이 삼체 뭐라 그래서 그 단어를 지체장애 3급. 지체장애 3급. 지체장애가 3급인 사람이 파출소에 마스크를 갖다 놨대요. 근데 그게 다 다르대요. 그게 여기저기서 다 받은 걸 파출소에 갖다 주면서 나는 돈이 없지만 이런 걸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 하면서 그거를 아마 전해주고 도망갔나 봐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하면서 또 우네요. 이게 컴퓨터를 안 보이셨으면 좋겠는데요. 소리 잘 안 들리시니까 다행인데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거든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에 지하철에 어떤 외국인이 탔는데 모르고 마스크를 안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자기 주머니에 있는 마스크를 조용히 전하시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나 봐요. 사실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마스크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사봤어요. 사는 게 부끄럽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있는 거를 잘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만 이렇게 하고 잘 닦아서 쓰기는 하는데 더 도울 수 없어서 참 부끄럽고 죄송했었는데 이미 더 크게 나누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자가격리하고 있는 분들 그 집 앞에 그렇게 많은 좋은 음식들을 해놓고 배를 누르고 도망가신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겠구나. 그리고 마스크 줄 쓰잖아요. 마스크 줄을 쓰면 젊은 사람들이 서서 받는데요. 받아서 마스크가 끊기면 뒤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그냥 전해주고 자기가 받은 걸 주고 가나 봐요. 이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5,000개, 뭐 몇백 개인가? 제가 숫자를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사다가 이렇게 나누는 그 편의점 학생도 있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고 3급 지체 장애가 어떻게 이 상황을 알고 그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나누었다. 근데 굉장히 마르신 걸 보면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당신의 건강이 안 좋은데 그렇게 나누고 도망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매력적인 거죠. 근데 명치가 막혀 있으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내가 불편한 걸 참지 못해요. 그래서 막 그냥 뭐가 불편하면 그냥 막 얘기해요. 막 소리가 안 들리거나 뭐 이래도 지금 아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안 들리는데 진짜 안 들린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불편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잘 들려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 요가 하시고 명상하신 분들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아마 안 들리면 네 번째 거니 하고 아마 각자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명치가 막히게 되면 이렇게 감정과 욕망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실 때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숨을 쉬었는데 명치 있는 데서 숨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면 우선 내가 나를 조심해야 돼요. 아, 내가 말이 말수가 많아지겠구나. 그리고 첫 번째로 음식을 내가 뭘 먹었지? 부푼 음식을 먹었나? 덩어리를 잘 씹지 않고 넘겼나?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화내는 얘기를 했나? 소리를 지른 건 아니지만 감정적인 단어를 섞어서 뭐 어쩌고 이게 들떠있죠 지금. 네 어쩌고 잘잘잘잘잘잘잘 쉬지 않고 얘기하고 그런 명치가 막히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대할까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대할까요? 첫 번째는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찮다고 생각하고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필요 없는 약속을 많이 하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약속을 또 어기게 돼요. 나 근데 밥 같이 먹자. 아, 나 너네 집에 갈게. 안 가요. 그리고 못 간 이유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은 이기심의 극단적인 마지막 끝부분이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착하기도 해요. 따뜻하기도 해요. 그런 습관 때문에 감정적으로 돼서 명치 있는 데가 막히기도 해요. 반대로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교호호흡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럴 때는 나가서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요가 지도자분들, 명상 지도자분들이 필요하실까봐 영상 유튜브에 30몇 분 되는 근력 운동 파트를 올려놨거든요. 아, 나는 운동을 잘 못하지만 지금 이런 운동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요. 아마 이 운동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면 그 유튜브를 전해주셔도 좋아요. 그게 아주 천천히 계속 반복되는 동작도 있고 빠른 동작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을 하신다거나 아, 나는 동작 못해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밖에 나가서 뛰세요. 걸으세요. 그것도 못해요. 요즘 상황에 못합니다. 미세먼지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이러면 실내에서 매트 위에서 운동화를 신고 뒤꿈치만 들었다 놨다 하면서 팔을 위아래로 막 흔들면서 헉헉거리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명치에 있는 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된 상태에서 앉아서 호흡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하복부가 단단한 분들은 어떨까요? 숨이 들어간 걸까요? 하복부 지금 다 만져보실래요? 오른쪽 복부가 막혀 있는지 왼쪽 복부가 막혀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치골 위쪽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세 군데를 잘 점검해 보세요. 어떠신가요? 오른쪽이 많이 막혀 있으신가요? 단단하신가요? 그럼 많이 드신 거예요. 자, 치골 위쪽을 눌러보세요. 치골 위쪽을 눌렀는데 소변 변이가 좀 느껴진다. 요실금의 가능성이 90% 넘어요. 그리고 아마 짜증스럽게 말씀하셨을 확률이 좀 높아요. 여기가 찌릿찌릿 아프다면 감정적으로 조금 들떠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욕망에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쉽게 지쳐요.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말하고 싶을 때 참지 않고 말하게 돼요. 이게 고요한 밑바탕에 그 운동하는 데서는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골반 기저 근육. 그리고 요가에서는 항문괄약근을 조이는 걸 물라반다. 물라는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 주인이 돼서 흔들릴 때 하복부 있는 데가 아프게 돼요. 그래서 하복부 있는 데가 조금 아프고 찌릿하다면 전체적으로 내가 욕망을 만족시키고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편히 자고
내 몸이 더 안정적인 걸 원하는 건 없나? 그리고 말을 참지 않고 막 하는 부분은 없나? 이걸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왼쪽을 지그시 눌렀는데 왼쪽이 조금 많이 막혀 있다 이러면 대장이 약해서 밀어내는 힘이 좀 약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가 동작 중에는 바람 빼기 자세라고 해서 등을 대고 누워서 이렇게 깍지 끼는 거. 제가 한번 동작을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요거는 동작을 좀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복부를 눌러보시면 이 상태를 좀 점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손을 주먹을 쥐어서 두개골 아래에 있는데 여기를 좀 잡아보실까요? 이렇게 꾹꾹 눌러보세요. 시선은 천장을 보시고요. 여기 뒤쪽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머리를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누릅니다. 그래서 요 뒤쪽이 좀 아프시다 그러면 이건 선생님들도 눌러보셨을 때 좀 아프시다거나 또는 상담을 해야 되고 이제 찾아온 사람이 아프다 이러면 화를 잘 내신 건데요. 그 화를 잘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난 좀 특별해. 내 프라이드 이게 좀 강하면 여기가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뒷골 땡겨 이러잖아요. 요기와 명상가는 뒷골이 땡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뒷골이 땡겨 이거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너무나 상식선이고 누구나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당연히 여기가 땡기는 거 아니야 라고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뒷골이 땡길 때는 내가 삶에서 너무나 내 판단을 맡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 건 없나? 내가 이 기준점을 조금 조절해야 될 부분은 없나? 그러면 내 판단을 완전히 뺐을 때 어디까지 겸허해질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도움이 되는 게 절하는 방법이고요. 그때 도움이 되는 게 오체투지예요. 그래서 오체투지를 좀 열심히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목 뒤도 좀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서 팔을 위로 쭉 드는 동안 명치도 좀 편안해서 숨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하복부의 긴장도 좀 풀리게 되고요. 숨을 내쉬면서 완전히 바닥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목 뒤에서부터 꼬리뼈까지가 편안하게 안정이 되기 때문에 좀 고요해질 수가 있는데요. 명상의 상태를 지금처럼 아직 나는 좋은 스승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서요. 그럴 때는 내 몸의 상태를 보면서 점검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같이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팔인데요. 자, 함께 한번 들어보실까요? 숨을 마시면서 팔을 만세하고 듭니다. 팔을 만세하고 들었을 때 팔이 머리보다 뒤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읊조여져 있다. 이러면 어떤 상태일까요? 팔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팔이 머리보다 뒤로 가지 않아요. 턱을 당겨보세요. 이게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아요. 그럼 어디가 경직된 상태일까요? 보통은 등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가슴 앞쪽 대흉근과 심장과 폐가 있는, 그래서 이 산소를 잘 호흡해서 뇌로 보낼 수 있는 그 부위의 텐션이 강하면 팔이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깊게 고민하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숨의 숫자를 세는 수식관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영상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대념처경에 있는 문지기를 지키듯이 그렇게 숨의 숫자를 세는 수식관, 그건 하나에서 열을 세고 다시 하나에서 열을 세는 방법이고요. 요가에서 하는 히말라야 전통 요가는 하나에서 21, 19, 18, 17 이렇게 내려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방법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집중력을 더 향상시키려면 하나에서 36, 36에서 하나로 내려오는 그런 방법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팔을 뒤로 했는데 팔이 굽어져요. 그럼 이거는 어디의 텐션일까요? 여기가 굽어지고 이게 올라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굽어진 상태. 이건 어떤 상태일까요? 팔꿈치가 굽어진 걸까요? 어깨에 텐션이 많은 걸까요?
기본적으로 위장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팔꿈치가 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위장이 약해지면 팔과 다리를 많이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팔꿈치가 굽어진 상태는 싫은 거는 당연히 밀어내고 좋은 거는 당연히 가져야 돼 하는 내 판단이 강할 때 팔꿈치가 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잘 밀어내고 많이 담게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에 통증이 느껴질 때는 지나치게 내 판단을 믿고 따라가는 부분이 없나를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팔이 편안하게 펴진다는 것,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넓고 큰 마음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팔을 들었다 내렸다, 앞으로 나란히 하듯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이 가슴 앞쪽 대흉근과 심장과 폐의 긴장을 좀 풀면서 주변에서 내가 이 사람은 틀리니까 내 인생에서 뺐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끌어안을 거야 하는 잘못된 판단이 없었는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와서 인연 따라 사라지고 조건 따라 와서 사라진다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 건 없는지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 수업 전에 제가 팔 이렇게 드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영상으로 그래서 유튜브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38분 되는 근력 운동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체 전신의 순환이 되면서 숨이 깊어지고 명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꿈치 상태를 좀 보시고요. 팔꿈치의 관절 여기 움직이는 요 관절 있죠? 요 부위를 좀 잡아보세요. 여기를 잡고 꽉 잡은 상태에서 당깁니다. 그리고 옆을 보시고요. 혀를 아래, 눈을 위로 보세요. 이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내쉬면서 반대 보시고요. 마시면서 정면 보시고 내쉬고 위로 쭉 당겨 올립니다. 위로 쭉 당겨 올리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마시면서 정면 보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마시면서 정면 보시고요. 내쉬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서 손바닥이 바닥에 닿게, 그래서 쭉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펴시고 반대도 한번 해보세요. 쭉 늘려서 내쉬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당겨 올리시고요. 꼬리뼈 내리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마시면서 쭉 당겨 올리시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손끝이 내 몸쪽을 향하게 해서 쭉 당겼다가 천천히 펴니다. 죄송해요. 얼굴이 한꺼번에 너무 가까이 갔네요. 너무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놀라셨겠네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시면 좋고요. 잠깐 스톱하고 갈게요. 자, 30분